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AI, 사실은 스크린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혁명은 모니터 안이 아니라 바로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새로운 동료, 피지컬 AI의 등장입니다. 자,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확 와닿게 비교해 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또 지금도 그렇죠. AI는 우리의 똑똑한 디지털 비서였어요. 이메일도 써주고 검색도 해주고. 근데 말이죠. 이제 AI의 역할, 그 직무 기술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쓰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내 소포를 직접 분류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 문장 정말 핵심을 찌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AI, 챗 GPT 같은 존재의 가장 큰 한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글을 쓸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모니터 뒤에 갇혀서 우리한테 말로만 전달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AI가 가상세계 밖으로 진짜 몸을 가지고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체화된 AI,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디지털 AI랑 피지컬 AI,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출력물입니다. 기존 AI가 우리한테 주는 결과물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같은 데이터였죠. 근데 피지컬 AI는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결과물로 내놓는다는 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전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가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라고 조언하는 똑똑한 컨설턴트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능한 실행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동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사실 그 원리는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간단한 3단계 과정을 따르거든요. 첫째,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 그러니까 눈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요. 둘째, 그 정보를 바탕으로 AI 칩이라는 뇌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 쉽게 말해 근육이나 모터가 그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같은 로봇을 냅다 복잡한 물류창고에 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완전 대혼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부수지 않으면서 이 로봇들을 똑똑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수백만 달러 아니 수억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수를 하면 비용도 엄청나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AI는 역설적으로 그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기가 막힌 해답이 바로 디지털 트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의 공장이나 창고를 물리 법칙까지 똑같이 완벽하게 복제한 1대1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학습의 규모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는 실패해도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로봇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100만 번을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학습을 단 하룻밤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훈련 방식을 심투리얼, 즉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옮긴다고 해서 심투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가상세계에서 말렙을 찍은 다음에 그 똑똑해진 두뇌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실제 로봇에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은 현장에 투입된 첫날부터 바로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똑해진 로봇들이 이제 우리 경제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미 우리 바로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티핑 포인트죠.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업무에 한해서 로봇을 서비스 형태로 구독해서 쓰는 연간 비용이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보다 저렴해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폰 같은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나 전기 모터 같은 핵심 부품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했기 때문이죠. 8만 달러 하던 게 200달러가 됐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는데 바로 서비스형 로봇,
줄여서 RAAS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로봇을 수억 원 주고 살 필요 없이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월 이용료만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한테도 자동화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건 일자리의 대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의 재정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 반복적인 물리적 업무는 로봇이 맡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또 최적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직업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결국 미래 시대의 핵심 역량은 로봇과 팔씨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로봇들을 내 팀원으로, 내 부하 직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더 큰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바로 지휘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100대의 로봇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내년 여러분의 경력 개발 계획서에 추가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